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 원조에서 환율이 왜 중요한 변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5년 8월 1달러당 500환의 공정환율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전반에는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여러 차례 환율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환율 개정은 한국 화폐의 평가 절하를 의미했으며 미국 정부의 개정 요구와 한국 정부의 저항이라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지나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덜한 수준의 평가 절하를 수용하는 대신 향후 한국 물가 상승에 따라 환율을 재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과 직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른바 군환산율이었습니다. 군환산율이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유엔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여한 한국화폐를 달러로 상환할 때의 환율이었고, 유엔군 대여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한국 주둔 미군이 소요 한국화폐를 달러로 사들일 때의 환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가 군 환산율에 합의하면 그것이 곧 공정환율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달러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고평가된 환율을 주장했고, 미국 정부는 양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환율을 주장했습니다. 1952년 5월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이 진행됐을 때 치열한 논의 끝에 미국 정부의 마이어 특사와 한국의 백두진 국무총리는 1달러당 9,6천원, 즉 60환의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미국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환산율을 조정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후 환산율 조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지리한 협상이 이어졌고 1953년 2월에는 3개월마다 부산 도매 물가지수가 변동하는 만큼 군 환산율도 조정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합의되었지만 한국 정부의 저항으로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측이 원하던 환율의 현실화가 조금이나마 진전된 것은 1953년 12월에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한국 화폐를 3분의 1로 평가절하한 1달러당 180환으로 공정환율을 책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현실화는 아니었고, 또 합의 이후에도 한국의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부록 B에 필요한 경우에 원조 물자는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공정환율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도입된 FOA 물자의 대부분은 입찰 방식으로 배분되었고, 낙찰 환율은 대체로 1달러당 180환보다 높았습니다. 군 환산율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1953년 2월 합의의 적용을 1954년 5월까지 유보하기로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1954년 6월부터는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행동으로 봤을 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1달러당 180원으로 평가절하를 한 대신 군 환산율 개정은 미국 측이 양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환율의 잦은 개정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많았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배려해 이 사항은 비공개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1953년 12월의 합경의 협약에는 조금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식 서명이 된 영문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는 미화 1달러에 대하여 환화 180환의 비율로 공정환율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환화 180환의 비율로 영구하게 공정환율을 설정한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미 원조 당국에도 알려져서 우드 경제조정관이 백두진 국무총리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합경 협약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과정을 보면 이 영구히라는 조항을 강력하게 원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원조 당국 사이에 낀 한국 관료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보된 군 환산율 개정을 실시해야 할 1954년 6월이 다가오면서 다시 또 한미 간의 갈등이 재현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대로 원조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의 물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 개정보다 원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환율 개정에 저항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해 7월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협의를 거쳐 1954년 11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원조를 대가로 미군이 소요 한국 화폐를 얻기 위해 달러를 민간에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미군물 경매가 1954년 11월 시작되고 낙찰 환율이 1달러당 180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1953년 12월에 책정된 1달러당 180원의 공정환율은 그것이 영구하기를 원하던 한국 정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원조 물자 판매에도 미군 소요 한국 화폐 판매에도 적용되지 않는 명목상의 환율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불만은 1955년 8월 1달러당 500환의 공정환율이 설정되고 군 환산율과 원조 물자 배분 환율도 모두 이 공정환율로 하기로 하면서 일단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1960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FOA 장관 해럴드 E. 스타센은 미군 달러 경매에 반대하는 한국 측의 불만을 일단 억누르면서 대신에 미 회계 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경 그 자신 또는 대외사업처의 고위 관계자를 한국에 보내 환율 문제를 다시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공보실장 갈홍기는 3월 10일 한국 정부와 스타센이 6월까지만 미국 달러 경매를 실시하고 그 이유는 항구적인 공정환율을 책정토록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환율을 영구히 고정하기를 원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6월의 환율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한국 측이 영구 환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1955년 6월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월터 S. 로버트슨의 개회사와 함께 첫 전체 회의가 열리고 경제분해와 군사분해로 나누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분해의 미국 측 대표는 대외사업처 극동국장 모이어, 한국 측 대표는 백두진이 맡았습니다. 경제분해는 7월까지 12차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조금씩 한국 측 입장을 배려한 타협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9차 회의의 끝머리에 미국 측은 일정 기간 환율을 고정한 뒤 종료 시점에 필요한 경우 갱신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은 환율 고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에 물가 상승률 25% 이내라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자동갱신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한참 후에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미국 측 안에 맞서 최종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전된 타협안이라기보다는 시위에 가까웠습니다. 즉 원조물자 도입은 경매로 하되 나머지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으며 원조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비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만무하였습니다. 회의 후에 미국 측은 새로운 타협안을 한국 측에 제시하였고 다음날 한국 측과 이를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환율 회계 연도가 끝나는 1956년 6월 말까지 525대 1로 하고 그때 물가가 1955년 9월 기준으로 2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환율을 갱신하며 그 후 3개월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자동갱신 조항은 한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했고 결국 경제분해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후 전체 회의가 열렸고 이미 경제분해에서 논의한 바 있는 미국 측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백두진은 이후 모이어에게 미국 측 제안에 대한 최종 한국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환율의 자동갱신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고 525대 1이라는 비율은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원조 물자 도입은 경배 방식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8호 전 한국 제안과 비슷하게 합동경제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머물러야 하며 원조 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문제는 한국 측 요구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회의 이후 로버트슨이 양유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양유찬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500대 1을 1956년 9월까지 유지하는 방안과 525대 1을 1956년 말까지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온다면 자기가 다른 기관들을 열심히 설득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8월 10일 양유찬은 로버트슨에게 이승만이 전자를 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8월 12일 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졌고 8월 15일 그중 비공개 부속문을 제외한 내용이 언론에 공포되었습니다. 비공개 부속문은 1956년 9월까지 500대 환율을 유지하되 1955년 9월에서 1956년 9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25%를 넘게 되면 그 비율만큼 환율을 자동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달러당 500환이라고 하는 1950년대 후반에 지속되었던 환율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 당시의 이 환율은 모든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즉 이른바 단일 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단일 환율을 영구히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 전반 한미 간의 환율 협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5년 8월 합의된 환율을 영구히 유지하고자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열망이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